근데 그때 참 오랜만에 참 전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시 제목은 밸런스란 제목으로 전시를 하게 되었죠. 밸런스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질서, 균형, 조화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제 작품 제목에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 전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관객분들 중에서 제가 첫 그 오프닝 준비를 할 때 창가에다 이렇게 그림을 윈도우 갤러리에다 걸어 놨는데 어떤 노부부 두 분이 와서 그림을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시더라고요. 그 순간이 뭐 많은 분들이 칭찬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고, 제가 이제 전에 전시했을 때는 그 저의 주제가 단순화된 형상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팝아트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대중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미지라는 그 형태, 형상 이걸 가지고서 대중들은 그걸 보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많이 고민하다가 한 10년 정도 제가 이제 작품 활동을 좀 쉬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작품을 여러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실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그림들이 무언가 더 추가를 하기보다는 무언가 더 뺄 수 없을까. 내가 그리는 과정 중에서 덧붙이고 하는 과정보다는 더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참 욕심이 많았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그림으로 오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요새 분야는 참 자연이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나무, 정원, 그 다음에 농사 이런 개념이 저한테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관심이 있어요. 멋진 나무를 보면 이게 멋있다. 이 나무는 몇 년이 됐을까? 그리고 이 나무는 종류가 뭘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자연의 법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자연하면 불규칙이 생각나요. 불규칙. 자연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작은 돌멩이 하나도 다 다르고 꽃들도 키가 다르고 나무도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작품을 할 때도 똑같은 어떤 크기의 입자가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이 다른 것들이 하나하나 돌담처럼 쌓아 올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부러 불규칙하게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거기서 오는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림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림 그린 사람들끼리 화면에 좋은 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시각적 정서, 시각적 불규칙, 그 다음에 리듬,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냄새는 나지 않지만 채취 이런 것들이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작가들은 많이 생각을 하죠. 장례식장을 가다가 그때가 한 5월달이었을 거예요. 날씨가 좋은 그 장례식장을 가는데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그 골목길에서 돌담을 봤어요. 돌담을 봤는데 돌담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상당히 매력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장례식장에 들어갔죠. 근데 묘하게도 장례식장과 돌담이 연결이 되면서 무언가 이렇게 허무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림이라는 것이 어떤 힘을 갖다기보다 힘을 좀 내려놓으면 어떤 느낌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었고, 더 많은 걸 집어넣기보다는 좀 힘을 빼고 싶었죠. 그림 속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즐겁고 재밌게 한동안 넣었다가 그런 이미지를 많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버려진 캔버스를 너무 아까워서 계속 보관하다가 저 캔버스 조각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을까, 조각조각 잘라서 붙여보기도 하고 칠해보기도 하고 또 갈아서 그 밑에 들어있는 색감을 또 찾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조각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또 그것을 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작업들이 나왔는데 뭐 지금의 작업들이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 나름대로 그냥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온 작업들이기 때문에 나의 내가 이제 글을 쓸 때 거기다 그렇게 써놨는데, 작가 노트에 나의 피부와 같다. 내 작품은 내 피부가 내 스스로 사계절을 느끼면서 만들어낸 그런 작은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박한 자연미라고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소박한 작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하고 6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수업을 받은 교수님이 계세요. 김태호 교수님 계신데, 그 교수님은 대학교 1학년부터 대학원 때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얘기를 듣고 이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질문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랬지만, 그래서 제가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뛰쳐나가기도 싶고, 그 다음에 그와 다른 생각을 갖고 몸부림도 쳐보고 작업으로서 작가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알게 모르게 그 선생님이 작업하는 태도, 그렇게 살지 않고는 그런 작업이 나올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뭐 박서보 선생님이라든가 정상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도 굉장히 치열하게 작품을 해 오셨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남길 수가 있죠. 김태우 선생님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참 안타깝게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이제 모르지만 애증의 관계, 때로는 선생님이 믿기도 하지만 선생님을 또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였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은 교수님이었죠. 그 선생님한테 그림을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살아가는 모습, 열심히 사는 작업하는 모습,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작업하는 시간은 이제 오후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 9시까지 항상 하거든요. 그럼 9시에 나오면 이제 깜깜하죠. 눈이 내리면 진짜 그 눈밭을 또 걸어서 집에까지 가고, 제가 있는 작업실이 이제 김포인데 집에까지 가는 길이 이제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항상 작업실에서 9시에 나오면서 그 어두운 길을 걸어 나오면서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갔구나, 또 근데 내가 좀 오늘 너무 많이 놀았나, 아니면 열심히 했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하여튼 철저한 자기 작업 시간, 그런 시간이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실은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을 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자기 개인 연구하는 시간은 자기 노력하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형상 작업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스케치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만 추상 작업할 때는 대략적인 그런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컬러링을 해요. 일단 캔버스 화면에 제가 물감의 층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숯을 깔아요. 숯이라는 역할이 작은 알갱이 이제 숯을 밑에다 까는데 그 숯은 뭐 공기 정화 작용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저한테는. 그 다음에 그 동양적인 사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검은 블랙의 점이에요. 저에게 그 숯을 이제 깔아주고 거기에 물감을 얹혀요. 근데 물감도 이제 아크릴하고 아크릴 필러라는 재료를 섞어서 물감의 층을 두텁게 10번, 20번 얹어가지고 층을 만들어 줍니다. 그게 이제 1mm에서 5mm 정도의 두께를 갖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캔버스 1000조각을 분해 해체를 합니다. 해체를 해서 그것을 갈아요. 그 가는 작업이 이제 노가다죠. 많은 노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잘 안 갈리니까 그거를 수분을 먹여요. 물에 적셔서 약간 물러진 상태에서 이제 사포로 갈아주면 그 안에 퇴적된 색감의 층이 보이죠. 그거를 이제 건조를 또 시켜요. 건조를 시켜서 그걸 또 다 하나하나 해체를 해서 다 깨는 작업을 해요. 그 깰 때 내가 원하는 그 사이즈, 원하는 모양이 거기 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칼로 다 이렇게 깨고 가위로 자르고 그러한 조각들을 모아서 다시 콜라주를 합니다. 캔버스에, 새 캔버스에다 콜라주를 하면서 거기에 퍼즐을 하는 거죠. 그 퍼즐 하는 시간이 또 굉장히 길어요. 100호짜리 하나 하려면은 그것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컬러, 색상 그런 계획이 있죠. 그 색깔을 얹히면서 나중에는 다 얹혀진 상태에서 내가 봤을 때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다 라는 것이 판단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콜라주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그 비어진 그 틈을 또 다른 물감으로 다 채워 넣어요. 같은 색상의 물감으로 채워 넣어서 완벽한 하나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찾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에요, 작업이. 그런데 그 작업 시간이 100호 하나를 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 그 작품 제목이 밸런스잖아요. 밸런스. 그러니까 하나의 균형, 질서 이런 거를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썼죠. 근데 그 하나의 이제 그 오브제, 작은 물감의 덩어리 이거를 갖다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 안에 숯이 있어요. 까만 점이 있다고요. 그 점은 화면에 있어서 액센트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다른 컬러의 그 층이 다 보이죠. 이제 저거를 이제 갈아냈기 때문에 저 층들이 다 보이면서 그 물감의 물성, 그 물질의 재료가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그 화면에 있어서 불규칙하게 입자들이 다 같은 게 없거든요. 그 나열을 시키는 거죠. 그 나열을 시키면서 전체적인 하나의 질서가, 시각적인 질서가 느껴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질서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재미있게 느껴지거든요. 별명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작가한테 별명이 있다는 것은 물방울 작가 김창현, 그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가한테 별명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저는 제 작품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작가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작품을 하는 작가도 재밌다, 이렇게도 그림이 그려질 수 있구나,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림들이 많이 대중화돼서
그림 보는 것도 좋은데 이제 직접 그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림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려는 분들 참 많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이제 시간이 많이 바쁘시거나 좀 어려운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시간을 쪼개서 뭔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힐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거 좋으신 거죠. 근데 이제 그림이라는 것은 관심을 갖게 되는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림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면서 그 즐거움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 이게 그 굉장히 아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재밌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자꾸 동기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내 그림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일 것인가. 물론 열심히 그려야겠죠. 자기가 최선을 다한 그림은 사람들이 봐도 그걸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작가분들이 많이 소개돼서 이런 작가도 있구나,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작품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구나. 물론 성공한 작가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정말 이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고를 가질 수 있구나, 자기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작가도 있구나, 이런 작가분들을 많이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그런 작업실에서, 멋진 작업실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악한 작업실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작가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이렇게 또 노출시켜주고,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작가다. 그리고 작가들이 정말 흥미로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멋지다. 그 삶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가분들이 저는 소개되길 사실 바랍니다.